안녕하세요.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입니다. 저는 안정화하고는 조금 멀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자동말소 한 50만 호가 넘는 그 가구 중에 아파트는 11만 가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지금 청약을 대기하는 수요들이 원하는 유형의 주택이냐라고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차라리 그런 매물보다는 청약을 대기를 하거나 전세 시장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를 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주거난 해소하는 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반대로 해석을 한다라면은 그런 임대 물량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임대 물량들은 또 축소가 되는 거겠죠. 임대 가격이나 매매 시장에 안정을 가져왔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는 또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에 불안 요인들이 작용을 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적정한 그 혜택이 있어줘야지 시장에서 공급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임대주택을 활성화했었던 그 시기 때가 전월세 시장이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 상승의 주요 원인 제공을 했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 규모를 올려줬다라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그 상황에서 중위 가격이 거의 11억 가까이 되는 그런 가격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요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대출을 활용하는 그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여러 가지 세금 제도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지적을 해보고 싶은데요. 거래세에 대한 비율 자체, 그 세율이 낮아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 세금이 전가된 물건들 위주로 시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의 그 거래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하면은 조세 정가가 된 그런 물건들 위주로만 매입을 한다든지 검토를 하는 방식밖에 안 되는 거죠. 70%를 대출을 활용을 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의 유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주택들 보면은 거의 높거나 아니면은 집주인들이 세금을 얹혀서 내놓는 물건이라든지 그런 주택들을 받고 나서 금리가 인상된다라고 그런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있겠냐라고, 단순히 LTV를 올려준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긍정적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금융이나 세금이나 시장의 물량이나 봤을 때 패키지 형태로 이어져야 되는 거지, 특정 하나만 핀셋으로 하고 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오류를 범했냐. 벌써 시장의 물량들이 없어지고 있죠. 또 증여로 돌아섰죠. 특히 양도세 같은 경우는 팔아야지 내는 세금인데 팔지 않으면 안 내는 세금이라는 건데 팔 이유가 없는 거겠죠. 거기에다가 다주택자들에게 강도 높은 양도세 중과를 한 거죠. 지금 최고 세율이 75%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방세까지 양도세 한 10%까지 더한다면은 82.5%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매각을 하거나 했을 때 중개비도 들어갈 테고요. 또 재취득을 한다면은 취득세가 또 발생을 하고요. 또 거기에 법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 거의 한 85% 가까이 되는 그런 경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물건을 내놓는 거는 현명한 선택이 아닐 것으로 보여지죠. 오히려 매물 장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또 시장에서 요구를 하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것들 자체가 보유세는 상향을 하고 거래세는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많은 진단들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특위에서 나온 거는 전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과연 시장의 얘기를 경청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못한 거죠. 누구나 집이라는 게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이신 분들의 집값의 6에서 20% 현금을 가지고 10년 거주를 한 다음에 최초 공급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분양임대 방식인 거거든요. 근데 이 특위에서 발표한 그 유력 후보지를 살펴보면은 화성 동탄 신도시를 비롯해서 안산 반월 시화산단, 그다음에 파주 운정 신도시, 그다음에 광명 이렇게 있죠. 몇몇 군데를 빼고서는 과연 이게 양질이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방식이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여져요. 서울에 있는 집값들 아니면은 수도권의 높은 집값을
낮추는 데는 한계는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지금은 주택 가격이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을 해왔거든요.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들을 민간에서만 계속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양질의 주택이 나오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뭐 누구나 집을 비롯해서 지분형 적립, 토지 임대부, 또 후분양 제도 뭐 이런 것들이 논의돼야 되는 시기라고는 저는 보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곳 같은 경우는 교통만 좀 개선이 되고 뭐 주거에 대한 품질만 높여준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택지를 개발해서 하고 또 투기의 우려가 있고 또 그것에 기반 시설을 활용을 해야 되는 뭐 사회적인 비용 같은 것도 줄일 수 있어가지고 뭐 기술력만 충분히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뭐 괜찮은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것들을 정부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준다라면은 뭐 괜찮은 방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